이제 조건문에 이어서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 제어 방법인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말 그대로 특정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개념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파이썬에서는 for문이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range 함수를 쓰면 반복 횟수를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차례로 출력하거나 특정 계산을 5번 반복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 도중에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반복을 중간에 멈출 수 있고 컨티뉴문을 사용하면 특정 조건일 때 한 번만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반복문은 단순히 계속 돌린다는 개념을 넘어서 상황에 맞게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복문은 정해진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300명의 성적을 처리한다고 할 때 일일이 300번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반복문을 쓰면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 반복 for문입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트랙을 10바퀴 뛰세요 라는 지시처럼 미리 몇 번 반복할지 알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리스트나 튜플 같은 컬렉션의 요소를 차례대로 꺼낼 때도 for문을 자주 활용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 반복 while문입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실행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기록이 1초 단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라는 지시처럼 반복 횟수를 미리 알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즉, for문은 횟수를 기준으로 반복, while문은 조건을 기준으로 반복하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횟수 반복, for문의 기본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for문은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와 함께 사용하면 리스트 안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차례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 반복 변수 in 리스트 콜론 다음 줄에는 반복되는 문장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해 줍니다. 리스트 안의 값이 하나씩 변수에 들어가면서 그때마다 반복문 안에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예제를 볼까요? 이 코드는 플롯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가 들어 있습니다. for문이 실행되면 첫 번째 반복에서는 플롯에 사과가 들어가고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세 번째는 오렌지, 네 번째는 포도가 들어가면서 문장이 출력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오렌지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포도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즉, for문은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차례로 접근하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일 4개가 아니라 400개를 출력해야 한다면 이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전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for문이 리스트 안의 값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한다는 걸 배웠죠? 이번에는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코드를 보세요. 여기서 i는 반복 변수이고 대괄호 안에 1, 2, 3, 4, 5는 리스트입니다. for문이 실행되면 리스트의 값들이 차례로 변수 i에 들어가면서 매번 프린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실행됩니다. 결과를 보면 똑같은 문장이 5번 출력되지요. 즉, 리스트에 있는 값이 하나씩 변수에 할당되면서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리스트 속에 있는 숫자 1이 반복 변수에 들어가면 한 번 실행되고
2가 반복 변수에 들어가면 또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5까지 모두 반복 변수에 들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제에서는 i라는 변수를 실제로 코드 안에서 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반복 횟수만 필요할 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변수를 언더바 밑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or 언더바 in 대괄호 안에 1, 2, 3, 4, 5 콜론 다음에 반복할 문장 들여쓰기 한 후에 프린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변수를 쓰지 않고 단순히 5번 반복한다는 의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퍼문이 리스트 안의 값을 하나씩 꺼내서 반복 실행한다고 했죠. 이번 예제에서는 꺼낸 값 자체를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대괄호 안에 9, 19, 29, 39, 49라는 리스트를 준비해 두고 변수 i가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씩 받아옵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i가 9가 되고요. 두 번째 반복에서는 i가 19가 되고 세 번째 반복에서는 i가 29가 되고 네 번째 반복에서는 i가 39가 되고 마지막 반복에서는 i가 49가 됩니다. 그때마다 프린트 함수가 실행돼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즉, 퍼문을 이용하면 리스트의 각 요소에 차례로 접근하면서 그 값 자체를 활용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값에 따라 계산을 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방금까지는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퍼문에 넣었는데요. 숫자 범위를 반복하고 싶을 때는 range 함수를 쓰면 훨씬 간단합니다. range 함수는 자동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for 변수 in range 함수 안에 start, stop, step for 반복문 끝에는 반드시 콜론을 찍어주고요. 반복되는 문장은 반드시 들여쓰기 하여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start라고 하는 변수는 시작 숫자를 의미하고요. stop은 끝나는 숫자 바로 앞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step은 숫자가 증가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range 5라고 쓰게 되면 0부터 4까지 숫자 리스트 대괄호 안에 0, 1, 2, 3, 4가 만들어집니다. range 2,5라고 하면 시작 숫자는 2가 되고 끝나는 숫자는 4가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1이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2, 3, 4가 됩니다. range 1, 10,2라고 하게 되면은 시작 숫자는 1이고요. 끝나는 숫자는 9가 되는 거고 2는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2개씩 증가하는 숫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1, 3, 5, 7, 9처럼 2씩 증가하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타 값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range 5라고 하면 5는 포함되지 않고요. 0부터 4까지만 생성됩니다. 또한 start와 step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start를 생략하면 기본값은 0, step을 생략하면 기본값은 1이 됩니다. 즉, range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시작점, 끝점, 간격을 지정해서 숫자 범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리스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도 손쉽게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ange 함수를 실제로 퍼문에 적용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range 10은 0부터 9까지의 정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가 0, 1, 2,
3, 4, 9까지 차례로 바뀌게 되고 그 값이 출력됩니다. 실행 결과는 0에서부터 9까지 출력되겠죠. 여기서 프린트 함수 안에 AND는 작은 따옴표 열어주고 닫아주고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출력 결과가 줄바꿈 되지 않고 한 줄에 계속 이어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기본값은 줄바꿈인데 이렇게 AND는 작은 따옴표 열어주고 닫아주고, 즉 공백을 의미합니다. 공백으로 지정을 하면 숫자가 옆으로 나란히 출력되는 겁니다. 레인지 함수는 단순히 정방향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출력해 볼까요? 아래의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10에서 시작해서 1까지 1씩 감소하면서 출력되는 예제입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10, 9, 8, 7, 6, 5, 4, 3, 2, 1이 출력이 됩니다. 즉, 레인지 함수에 스타트, 스탑, 스텝의 값을 적절히 주게 되면 오름차순 반복도 가능하고 내림차순 반복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레인지 함수는 단순한 반복뿐만 아니라 숫자 시퀀스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라서 인덱스를 다루거나 규칙적인 값을 만들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번 예제는 사용자가 입력한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put 함수를 통해 정수 n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합을 저장할 변수 sum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핵심은 for i in range 1, n 플러스 1,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range 함수 안에 1, n 플러스 1은 1부터 n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n이 5라면 1, 2, 3, 4, 5가 생성되는 겁니다. 반복문 안에서는 sum은 sum 플러스 i가 실행됩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의 합계, sum에 현재 숫자 i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1부터 n까지 하나씩 더해가며 누적합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이 모두 끝나면 프린트 함수로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n의 값으로 354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1부터 354까지를 더한 최종 합 62,835라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콜앱을 열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콜앱에서 다음의 코드를 모두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수 n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숫자 3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까지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기 때문에 합은 6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셀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정수의 값으로 354를 입력하겠습니다. 354라고 입력을 하니까 1부터 354까지의 합은 62,835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을 멈추는 방법, 브레이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반복문은 처음 정한 횟수나 조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거나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즉시 반복을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브레이크문을 사용합니다. 왼쪽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for 반복문에 range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출력하게 되겠죠. 그런데 if문에 i가 5가 되는 순간 브레이크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반복이 즉시 종료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0, 1, 2, 3, 4까지만 출력되고 그 이후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리스트 안에서 특정 값을 찾을 때도 브레이크 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리스트를 순서대로 검사하다가 9를 만나게 되면 바로 멈춥니다. 굳이 끝까지 반복을 다 돌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인 거죠. 즉, 브레이크 문은 원하는 조건을 만나면 반복을 중간에 끊고 빠져나오게 하는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티뉴 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티뉴는 말 그대로 계속하다 라는 뜻인데 파이썬에서는 이번 차례는 그냥 건너뛰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반복문을 돌리다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이번 건 패스하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브레이크처럼 반복을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고 단순히 건너뛰기만 하는 겁니다. 왼쪽에 첫 번째 예제는 홀수만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for i in range 20이기 때문에 반복 변수 i는 0에서부터 19까지 반복하겠죠. if 조건문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조건문은 짝수인지를 검사하는 조건이에요. 만약 짝수라고 하면은 continue 문을 만나고 바로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력은 홀수만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은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출력됩니다. 오른쪽의 두 번째 예제는 5의 배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or i in range는 1,31이기 때문에 1부터 30까지의 숫자로 반복이 되겠죠. if 조건문입니다. i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5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continue, 건너뛰겠다라는 겁니다. 즉, 5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다 스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5의 배수에 해당하는 5, 10, 15, 20, 25, 30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컨티뉴는 특정 조건에서 건너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브레이크와 달리 반복문 자체는 끝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를 빠르게 제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에서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인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코드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함수예요. 이번 장에서는 먼저 함수가 왜 필요한지 함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지켜야 할 문법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같은 명령어들을 쉽게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프린트 함수, input 함수, 그리고 int 함수 같은 것들도 다 함수입니다. 프린트 함수는 화면에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이고 input 함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int 함수는 정수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단순히 명령어 묶음이 아니라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상자와 같습니다. 입력값을 전달하면 함수가 그 입력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값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는 단순히 코드를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똑같은 코드를 일일이 적어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해 봅시다. 고객의 생일이 되면 축하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고객은 철수, 두 번째 고객은 자영이라고 합시다. 사람 이름만 다르고 축하 인사말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럴 때 매번 코드를 다시 작성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print msg라는 함수 안에 축하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한 번만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름만 바꿔서 호출하면 됩니다. 즉 함수는 반복되는 작업을 한 번만 정의해 두고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덕분에 코드가 짧아지고 관리하기도 쉬워지며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한지 알았으니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을 정해주고 괄호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 위한 매개 변수를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콜론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해서 함수가 실제로 수행할 명령문들을 적어주면 돼요. 경우에 따라 작업의 결과를 돌려줘야 할 때는 return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첫 번째 상자가 함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def 키워드는 함수를 정의하는 키워드입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가 외부에서 받을 입력값으로 사용되어지는 변수입니다. 콜론은 함수 선언의 끝을 표시하고 명령문은 함수가 수행할 작업을 의미합니다. 리턴문은 함수의 결과물을 선택적으로 반환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함수가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로 원의 면적을 구하는 getArea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안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계산해서 면적을 구한 뒤 return으로 그 값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def로 정의된 부분은 준비만 해두는 것이고 실제 실행은 함수가 호출될 때 일어납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def getArea 매개 변수로 radius 콜론 부분에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때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 다음 result는 getArea 3.5에서 함수가 호출됩니다. 반지름 3.5라는 값이 매개 변수 radius로 들어가고 함수 안에 계산이 수행됩니다. 계산된 결과는 return을 통해 함수 밖으로 전달되고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문이 실행되면서 반지름이 3.5인 원의 면적 38.465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즉 흐름을 정리하면 정의, 호출, 함수 내부 실행, 결과 반환, 출력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해 두면 앞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 코드의 흐름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수가 정의되고 호출되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기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함수 정의 부분은 메모리에 저장만 되고 바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getArea 3처럼 함수 호출이 나타나면 실행 흐름이 함수 정의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로 안의 3은 인수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함수의 매개 변수
레디어스에 전달되어 실제 계산에 사용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반지름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고 리턴문을 만나면 계산된 결과를 함수 밖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함수가 돌려주는 값을 우리는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예제에서는 원의 면적이 반환값이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값은 다시 원래 호출한 위치로 돌아와서 리절트 변수에 저장되고 이후 코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함수는 호출, 인수 전달, 내부 실행, 반환값 전달, 원래 자리로 복귀라는 흐름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함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코드를 읽어 내려가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호출하면 파이썬은 그 함수를 모른다고 판단해서 네임 에러라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왼쪽의 첫 번째 상자에 잘못된 코드 예시를 보면 리절트는 my function 10을 먼저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my function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의 올바른 예시는 먼저 my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뒤에 리절트는 my function 10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 파이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요. 상수를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상수값들을 설정을 하고 함수를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모든 함수를 정의해 둡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실행될 코드와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야 오류 없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함수도 원하는 시점에 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get_sum, start, end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이 함수는 start부터 end까지의 모든 정수를 더해서 그 합계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매개 변수와 인수입니다. 매개 변수 파라메타는 함수 정의 부분에서 선언되는 변수로 예제에서는 start와 end가 매개 변수입니다. 인수, 아규먼트는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입니다. 예제에서는 1,10을 넣었을 때 1과 10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get_sum 1,10을 실행하면 1부터 10까지의 합, 즉 55가 출력됩니다. 또 get_sum 50,100을 실행하면 50부터 100까지의 합인 3,825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매개 변수와 인수의 개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함수에 2개의 매개 변수를 정의했는데 인수를 하나만 넣거나 3개를 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매개 변수는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할지를 정의하는 틀이고 인수는 그 틀에 실제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산기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 함수의 다중 반환값을 살펴보겠습니다. calc a,b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이 함수는 2개의 정수 a와 b를 입력받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를 한 번에 반환합니다. 즉, 리턴문에서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4가지 결과를 동시에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반환값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a, b, c는 calc, x, y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나란히 써서 언패킹하면 각각의 계산 결과가 순서대로 대응됩니다.
예를 들어 A에는 덧셈 결과가 B에는 뺄셈 결과가 들어가고 C와 D에는 곱셈과 나눗셈 결과가 차례대로 저장됩니다. 실행해보면 첫 번째 입력이 765, 두 번째 입력이 24라면 덧셈 결과는 789, 뺄셈 결과는 741, 곱셈 결과는 18,360, 그리고 나눗셈 결과는 31.88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프린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식은 나눗셈 결과인 D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형식을 지정한 것입니다. 즉, 이 예제는 함수가 한 번에 여러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고 그 결과값들을 각각 다른 변수에 담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예제를 보여줍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방식이 매우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값을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인 위치 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def, sub, x, y, g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이 함수는 전달받은 새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sub 10, 20, 30을 실행하면 첫 번째 값 10은 x에, 두 번째 값 20은 y에, 세 번째 값 30은 g의 순서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출력은 x는 10, y는 20, g는 30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순서를 바꿔서 sub 30, 10, 20처럼 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첫 번째 값 30이 x로, 두 번째 값 10이 y로, 세 번째 값 20이 g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x는 30, y는 10, g는 20이 됩니다. 위치 인수는 함수 정의에서 정한 매개 변수 순서와 호출할 때 입력하는 값의 순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 인수는 함수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미리 지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만약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매개 변수에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된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코드를 보면 def, sub, x, y, g는 30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의 기본값은 3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sub 2023, 9처럼 두 개의 값만 넣어서 호출하면 x는 2023, y는 9가 되고 g에는 따로 값을 주지 않았으니까 기본값 3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x는 2023, y는 9, g는 30이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기본값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b 2023, 9, 15처럼 g에 직접 15라는 값을 전달하면 이제는 기본값 30 대신 g는 15로 출력됩니다. 정리하면 디폴트 인수는 자주 사용되는 값을 미리 지정해 두어서 함수 호출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함수를 확장할 때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이 쓰입니다.